자, 80번이다. 일단 평균 문제인데, 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원리가 있어요. 평균은 일단 중3 통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요게 일단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돼.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평균 내는 방법을 모르나? 아니요. 그렇진 않지. 그럼 이거는 활용 입장에서 보면은 상식적 계산이라고 봐도 돼. 네. 그리고 활용 문제 풀다 보면 평균 관련된 문제는 많이 접해봤잖아. 네. 1학년 1학년 때, 2학년 거 활용 문제 할 때도.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 교과 과정에 안 맞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식적인 선에서 풀어본다고 이해하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럼 평균을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계산했냐? 더 곱하고. 다 곱하고. 뭘 또 곱해? 아니 더하고. 더하고. 자, 다 더해야죠. 그걸 더하는 걸 유식하게 여기는 지금 성적으로 나와 있지? 합격 점수? 그렇지? 그럼 점수라고 얘기합시다. 그럼 각 사람들이 얻은 점수를 다 더해. 그걸 뭘로 나눠? 사람 수로 나눠주는 거. 네. 그게 그 집단의 평균이지. 이건 알지? 네. 근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뭐였냐면 이게 분수 모양이기 때문에 이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 전체 점수의 합. 나중에 이거를 별량의 총합이라고 얘기를 해. 예? 나중에 할 거야. 이거 1학년 때 통계 저 뒤에 통계단에 도수분포표 나오니까 거기서 별량이라는 단어를 공부했을 걸? 네 했어요. 도수라는 것도 네. 했을 걸? 입사기 나와요. 도수는 줄기와 잎그림에서 다 나왔던 거야. 맞아요. 이제 뭐 이제 1학기 과정이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기억은 말고. 자, 그럼 나중에 복습할 거고 마지막 단원에 있잖아. 자, 그래서 점수의 합을 계산하는 과정이 평균에다가 사람 수를 곱하면 된다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 노란색과 파란색을 같이 쓸 거야. 그 다음에 평균 계산할 때 할 수 있는 원리 하나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 50명, 100명이 있는데 50명은 합격했다. 그럼 50명은 떨어진 거죠? 네. 맞죠? 그럼 50명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 전체가 100명인데 네. A반하고 B반이 있어. 네. 자, 인원수가 둘 다 50명씩이라고 생각해 보자. 네. 이거 원리를 이해하면 풀 수 있어. 그래도 좀 힘들어. 하지만 자, 인원수가 둘 다 50명씩인 반이 있는데 네. A반하고 B반의 평균을 계산해 봤더니 뭐 A반이 90점이고 B반이 85점이 나왔다 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전체 100명 평균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네. 두 반을 합쳐서 네. 전체 평균, 이게 전교생의 평균인 거지. 굳이 네. 따지면.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평균은 무조건 이거밖에 못 써. 점수의 합은 그러면 평균 인원수는 일단 곱하기 전체 인원수니까 인원수니까 100명이겠지. 4,500점에다가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되는 거지. 전체 인원수는 50명이 아니라 이제 100명이 되는 거지. 네. 그럼 분자에 뭐가 있어야 돼? 이 두 집단의 성적의 합을 넣어야 되잖아. 네. 근데 성적의 합은 평균하고 도수를 인원수를 곱하면 된대. 네.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이 분자에 오는 건 사실 뭐가 와야 되냐면 A반의 성적과 B반의 성적의 총합을 넣어놔야겠죠? 이해됐어요? 이게 전교생의 성적의 총합이잖아. 이해됐니? 자, 내가 방금 파란색으로 쓴 거에 따르면 특정 집단의 점수의 합은 뭐 곱하기 뭐야? 평균 곱하기 사람 수. 그러면 A반의 점수, 성적의 총합은 평균에다가 인원수 곱하면 되는 거야. 뭐 곱하기 뭐 한다고? 평균 곱하기 인원수를 하면 돼. B반의 성적의 총합도 평균 곱하기 인원수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더한 게 뭐야? 전체, 전교생의 성적의 총합이 되는 거죠. 그걸 뭘로 나눠요? 100명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자, 뭐 계산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 원리를 좀 이해하자는 말이야. 그럼 이걸 왜 써줬느냐? 이 문제 때문에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일단 물어보고 있는 게 최저 점수잖아. 네. 일단 어려운 문제는 느낌은 물어보고 있는 걸 미지수 너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사실 판단이 안 서. 그러면 일단 맨땅에 헤딩한다고 생각하고 그 최저 합격 점수를 미지수로 나쁘죠. 근데 중간에 보면 최저 합격 점수를 몇 가지로 서술하고 있어? 문제를 봐, 미서. 우리 복사해 줬잖아, 아까. 언제 줬어요? 빨리 펴봐, 80번. 진짜 언제 주셨어요? 아까 아까 응? 당사자만 자, 몰라. 빨리 봐. 왜 저 몰라? 최저 합격 점수가 몇 가지 기준으로 서술되어 있어요? 100명의 평균보다, 합격자의 평균보다, 불합격자의 평균보다 이렇게 세 개가 써있지. 네. 그거를 한번 써볼게. 자, 최저 합격 점수 X로 넣겠다고 했잖아. 자, 어려운 문제 맞다. 일단 잘 들어야 된다. 네. 자, 이거를 X로 놨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써있잖아. 그걸 쭉 써볼게. 뭐라고 써있냐면 첫 번째 100명의 평균보다 5점이 낮다라고 했죠. 그럼 말로 써보자. 100명 평균. 얘가 5점이 낮대. 얘가 5점이 큰 거지. 그럼 둘이 같아지려면 빼면 되지 않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있어? 합격자의 평균. 50명이지 얘는? 네. 합격자의 평균보다는 13점이 얘가 낮대. 그럼 얘가 13점 높은 거지? 네. 그럼 또 13을 빼면 둘이 같겠죠? 이 정도 가능하잖아. 자, 또 뭐 있어? 불합격자의 평균. 얘도 50명이죠? 몇 배? 2배. 보다 얘가 또 5점이 낮대. 그럼 얘가 5점 높은 거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또 5점을 빼면 돼. 자,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 갖고 플러스 얘가 방금 습득한 이 원리 갖고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일단 이거는 전체 평균 계산하는 거였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전체 평균, 즉 100명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네. 맞니? 그러면 이걸 100명의 평균 계산하는 논리, 과정, 계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거 계산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였어요? 50명의 각각의 성적의 총합이 필요했잖아. 이해됐어요? 무슨 말하는지? 자, 그러면 각각의 집단의 성적의 총합을 계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게 뭐였냐? 인원수랑 평균이 필요했다고. 그럼 이 문제 빗대면 합격자의 평균, 다시 말하면 합격자의 성적의 총합과 불합격자의 성적의 총합을 더해서 100명으로 나눠주면 그게 전체 평균이지. 말로만 했어. 그럼 이거를 식을 세워볼게. 자, 이거 여기에다가 적용할 거야. 요거. 잘 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전체 50명 더하기 50명이잖아. 100명이니까. 여기에다가 분자에 뭐를 써요? 합격자의 성적의 총합. 그럼 계산하려면 뭐랑 뭐를 곱한다? 인원수에다가 합격자의 평균을 곱하면 돼. 자, 근데 위를 봐봐. 합격자의 평균이 여기 써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을까? 있어. 이거 등식이야. 그럼 적당히 대입할 수도 있어. 자, 여기 1차 방정식이지? 미지수 하나밖에 못 쓰지? 이미 썼잖아. 그럼 얘는 미지수 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관계식은 만들 수 있어. 어떻게? 저거 등식이니까 얘를 합격자의 평균은 하고 정리를 하는 거야. 이러면 뭐가 좋으냐? x 더하기 13이 되죠. 그러면 미지수 놔야 되는 녀석이 있는데 내가 이미 쓴 미지수 갖다가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미지수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돼. 자, 근데 불합격자의 평균도 필요하지. 네. 왜? 불합격자의 성적의 총합도 필요하니까. 자, 그럼 그거는 요거 갖다가 만들면 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항하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돼? 불합격자의 평균은 어떻게 되냐? 2분의 x 더하기 5냐? 맞지? 그거를 저기에다가 넣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넣는다. 합격자의 성적의 총합은 뭐 곱하기 보다? 평균 곱하기 사람수. 그러면 x 플러스 13이지? 이게 뭐야? 합격자의 평균이지. 거기다가 뭐를 곱해? 사람수. 그 다음에 불합격자의 평균에다가 사람수를 곱해. 50명이죠. 그럼 두 개를 더하는 게 뭐라고요? 전체 성적의 총합이지. 그걸 100명으로 나누면 뭐야? 100명의 평균이지. 자, 근데 1차 방정식이잖아. 방정식이면 등식이 필요한 거야, 등식. 네. 자, 근데 안 써본 거 제일 위에 하나 보이죠? 이게 뭐라고? 100명의 평균이야. 근데 위에 딱 보니까 100명의 평균 있잖아. 그럼 얘도 이항해가지고 쓸 수 있어. 자, 얘도 100명의 평균 기준으로 x 플러스 5. 그렇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5가 되지? 그럼 이게 100명의 평균이잖아. 따라서 얘가 곧 x 플러스 5와 같다. 이렇게 식 세울 수 있는. 와. 굉장히 어렵죠? 그 최상이야, 이겨가지고. 자, 1차 방정식이야. 이거 법문서 같아 보이지만 이거 약분돼요. 그냥 분자분모 이거 대입 넘겨가지고 계산하면 되나? 자, 딱 해봐. 결론은 맨 마지막에 물어본 최저 합격 점수 미지수를 놔도 식을 쓸 수 있네. 있긴 있어. 자, 물론 많이 어려운 문제야. 자, 정리해서 답을 얼른 내보고 쓸 시간 줄게. 이건 사실 3학년 때 평균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3학년 때 통계 활용 단원 문제로도 나와도 할 말이 없는 문제야.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게 맞아요. 그때는 쉽게 풀어요? 아니 3학년도 어려워하지 이런 거는. 아, 이걸 어려워해 이거. 그러니까 두 집단의 평균과 인원수가 있을 때 전체 평균 계산하는 걸 좀 힘들어해. 니네는 이해할 수 너무 있잖아.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있으면 어려워지는 거지. 단순히 이걸 보고 전체 평균 계산하세요는 그냥 노말한 문제. 이거는 그냥 뭐 개념수에 있는 문제인데 요거는 응용 문제. 반말하지 마세요. 풀고 있어요. 그래서 답까지 내봐. 풀었어요. 아, 못 풀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해. 답이 안 나와서. 안 나온다고? 네, 나누기 잘못했어요. 잠시만요. 야 계산 좀 해라 인간적으로. 아, 암산 중이었어요. 암산하지 마. 왜 나왔는데 그게 가로에 없죠? 문제 잘못했네. 이 문제 이상해. 67번도 그렇고. 뻔뻔해졌어. 이걸 해봐. 15점이 나오는데요? 뭐가 문제죠? 그거 문제지. 16점이겠지. 찍지 말고 11점. 선생님 16점 맞죠? 11점. 어떻게 그러면 또 엄청 문제지. 지금 네 그렇게 했어요. 아 655구나? 650이구나. 암산하지 말라고. 넌 뭐야? 아 그거 잘못했네요. 다시 풀게요. 나보다 계속 못하면 어쩌자는 거야. 괜찮아요. 안 괜찮으니까 그러잖아. 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275? 275구나. 아 맞다. 선생님 저희 때부터 11점이요. 그 외고나 특목고 없어진대요. 응 없어져. 예. 11점이요. 일본 맞네. 쏜다. 너 찍었잖아. 어쩔지. 자 다음 왼쪽은 지운다. 네.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돼. 자 89번이요. 87부터 해야 되네. 9번 해주세요. 아유. 9번이 더 어려워요. 89. 아니 문제가 똑같다고. 89번이요. 9번이 80 상이에요. 다행이구나 어쨌든. 어쨌든 하나만 해줄 거니까. 그거 지우지 마세요. 안 돼. 이미 지웠어요. 아니 거긴 지워도 되는데 거기는 안 돼. 오늘은 좀 졸리고. 오늘은 많이 들리고. 아 집에서 눈 붙이고 왔다. 시간이. 끝나서. 아니 그거 이상해요. 다음.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자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맞아요. 높이 빼야 돼요? 내가 87번 하자. 똑같아 원리가. 높이를 뺐는데 왜 높이 왜 빼야 돼요? 답이 안 나와. 그게 이해가 안 바닥에 돼요. 두께가 있잖아. 바닥에 이게 바닥에 뚫린 게 아니야. 괜찮고 바닥에 아, 바닥에 뚫렸어요? 뚜껑이 있다니까. 밑면에 두께라고 써 그러니까 있잖아. 빠르게 채웠을 때니까 저기 그럼 이해됐어요. 똑같잖아. 평평하게. 밑면에 두께라고 써 있잖아. 이게 바닥에 뚫려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좀 붕 떠 있는 거야. 아. 네. 그러니까 H에서 1 빼는 거 맞죠? 그래. 그래.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풀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는 전체가 7인데 자 두께가 1이라고 적혀 있지. 네. 그러면 1 두 번 빼는 거야. 5. 그래서 5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찬가지로 앞뒤로 벽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얘도 x 기준으로 앞에 1, 뒤에 1, 총 2를 빼줘야 되는 거지.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높이가 이제 좀 다른 건데 높이는 윗부분은 뻥 뚫려 있죠. 네. 그럼 위에는 이제 밑면이 뚜껑이 없는 거예요. 네. 네. 밑면이 존재하지 않고 네. 벽의 두께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네. 바닥은 있어야 될 거야. 물이 흘러내리겠지? 자,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서 여기까지겠죠? 뭐. 자, 그거는 전체 높이 8에서 하나만 빼야 되는 거네. 네. 자, 그럼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 곱한 게 부피죠? 네. 밑넓이 곱하기 7분의 부피죠? 64cm요. 7이지? 자, 요게 물의 부피 250. 250이다. 7분의 64요. 약분이 안 되네, 제대로. 7분의 64요. 아빠. 64 나와? 됐지? 자, 그래서 높이만 1 뺀다라는 거. 87, 88 원리 똑같으니까 똑같이 하면 된다. 너도 네. 95 어려웠지? 자, 그 다음에 95번 하면 돼. 그리고 학교 수행은 맞아. 나도 못 풀었어. 풀었는데. 난 못 풀었어. 수행해서 못 풀었다고? 최상위에서 했다. 풀었어. 최상위에서 한 거야. 네. 나 분명히 이거 그림으로 설명해 준 적이 있어. 자,
다음부터는 니네가 해야 된다 그러면. 예. 뒤에 없는데 더 있는데 질문 안 했어. 자 95번이지. 근데 그거 89번 지우지 마세요. 쌤, 거미가 놀러 왔는데 어디 어디? 우와. 우와. 움직여요. 움직여 진짜 짜증나. 저거. 네, 맞아요. 윤성이 손가락이 향하는 곳에. 아, 진짜 싫어 움직여. 근데 뭐라고? 진짜 죽이면 안 돼요. 거미는 해충이 아니라 죽이는 맞아요. 거지. 동물이에요. 자 봐봐 95번. 강당에 긴 의자에 학생들이 앉는데 한 의자에 6명씩 앉으면 나를 봐라. 근데 저거 의자에 써야 돼요. 앉고도 2명이 앉지 못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의자에 6명씩 앉을 때 나 그림 이렇게 그려서 설명해줬어. 맞아요. 자 의자에 처음에 6명씩 앉았지? 그럼 6명씩 앉았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다 앉았대. 6명씩 다 들어섰어. 근데 2명이 못 앉았대. 여기까지만 봤을 때 니네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문제에서 물어본 건 학생 수인데 학생 수를 미짓 놓지 않고 뭐를 미짓을 하냐면 의자의 개수를 미짓을 했다. 이유는 뭐냐? 의자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전체 의자의 개수 아니겠어요? 얘를 x개라고 넣어놓으면 학생 수를 의자의 개수 기준으로 표현할 수 있어. 왜냐? x개의 의자에 하나에 6명씩 앉았으면 앉은 학생 수는 몇 명이에요? 6 곱하기 x명이죠? 네. 못 앉은 사람 둘도 있잖아. 네. 둘까지 더하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 6x 플러스 2가 전체 학생 수구나 라고 굳이 학생 수를 미지수 놓지 않고 식 세우기가 가능해. 거미 들어오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의자의 수를 놓는 게 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놨을 때 그다음에 뭐라고 써있어? 자 2명이 못 앉아가지고 결국엔 8명씩 앉았다고 해놨지. 자 8명으로 바꿨어. 그랬더니 뭐래? 마지막 의자에 4명이 앉았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마지막 의자 이거죠? 네. 마지막 의자 직전에 8명 앉은 거죠? 네. 맞냐? 네. 그럼 마지막 의자에는 4명이 앉았다. 사실 조건은 더 간단하다. 우리 최상위에서 풀었던 거보다. 최상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의자가 예를 들어서 뭐 2개 남고 의자가 2개 남고 마지막 의자에는 4명이 앉았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원리는 똑같아. 자, 그럼 주황색 기준으로는 식을 어떻게 세우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랑 똑같아. 앉은 학생 수를 얘처럼 식을 세워야 되는데 주황색 기준은 이렇다. 8명씩 앉은 의자의 개수가 x 빼기 1개지. 네. 맨 끝에 건 8명이 앉지 않았잖아. 바로 X만. 그럼 여기에는 몇 명씩 앉았어? 8명씩 앉았잖아. 자 그럼 여기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면 x-1개의 의자에는 8명이 앉았으니까 곱하고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는 못 앉은 2명을 더했다만 네. 이번엔 뒤에 4명도 사람이잖아. 플러스 4. 그러면 여기다가 4까지 더해야지 이것도 학생수가 된다. 그래서 X가 3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둘이 같다를 풀면 되는데 x가 답이 아니라 맞아요. 여기서 말한 건 학생수잖아. 학생수. 네. 그러면 x를 구해서 여기가 됐건 여기가 됐건 대입해서 풀어야지. 그럼 네. 이거 둘 다 학생수를 뜻하는 거잖아. 마이너스 됐니? 2x. x 뭐 나와요? 마이너스 X 3이 나오는데 저도 저렇게 하는 거죠. 3이네. 네? 네. 자 그럼 대입하면 6, 38, 20이네. 아. 근데 60. 아 의자 2개가 비어있고 내가 못 봤네. 다시 풀어야 돼요? 그럼 3을 해야 되죠. 저 마이너스 1을. 자 그럼 다시 그렇지 그거만 바꾸면 돼. 안 돼요. 자 요것만 다 쓰자. 미안하다. 에이. 2개가 빈 거네. 네. 그렇지? 그냥 2개 안 썼다. 미안해. 어쩐지 2개 비어있고 마지막 의자에 4명 앉은 거지? 자 이렇게만 바꾸자. 미안. 진짜 너무 적었어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8명씩 앉은 게 하나, 둘, 3개 빼고죠? 네. 네. x 빼기 3개랑 여기 3으로 바꾸고 자 68명. 그 다음에 남은 4명 더하는 건 똑같다. 네. 그치? 자 다시 가자. 난 미안해. 68이 한다 얘들아. 자 11이 그럼 나와. x 뭐 나오니? 11이요. 11 나와. 대입하면은 68이요. 68 나오고. 우와. 됐죠? 자 여기에 부등호기호가 들어간 게 고등학교 1학년 활용 문제예요. 저 X예요? 네. 아. 안 썼다는 거야. 안 앉았다는 거, 안 앉았다. 쓰 사용하지 않았다. 제발 좀. 됐지? 자 96번. 쟤는 어디 떨어진 거야? 또 지나가다 누가 밟으면 그냥 죽어도 운명인 거고. 아. 안 보이잖아 솔직히 모르지. 아. 저 움직여요.
엄마 여기 위에 성풍구 타고 내려온 거 봐. 자, 아 여기서 이렇게 이제 성주도 안 온 마당에 찍어놨으니까 집에서 오답노트 쓸 때 봐라. 알았냐? 어? 안 오기 싫대. 오기 싫대. 내가 비 와서 날이 이게 관절을 다치면은 날이 우중충하면 쑤시거든. 맞아요. 여기랑 쓰셔요. 넌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부터 그래. 넌 도대체 관절이 얼마나? 신체 나이 한 80세. 이거 좀 그만해. 자, 어쨌든 저기 있네. 그래 봐. 자, 96번. 자, 겹쳤다. 일단 잘 봐라. 네. 자, 요거를 세울 수 있는 식은 하나가 아니다 원래는. 네. 하나가 아닌데, 자, 좀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식을 세워보면 일단 인원이 늘고 주는 요런 개념은 원가, 정가, 공식으로 식을 쓸 수 있었다. 예. 돈계산뿐만 아니라 원가, 정가는 수량의 증가 감소도 쓸 수 있다 그랬다. 예. 자, 뭐라 써있냐면 지난해 남녀 아파에 800명이라고 적혀있는데, 자, 잘 봐라. 물론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건, 자, 96번을 못했으나 아마 97번도 못했겠네. 97번을 얘기를 해줄게. 그럼 차라리 96번보다 97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가 못 쳤어요. 잘했죠. 못했죠. 자, 97번 이렇게 합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자, 증가 감소니까 얘도 원가정과 공수 쓸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항상 미지수를 모르는 거를 미지수 놓는 거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올해 남학생 수를 미지수 놓는 게 아니라 네. 문제가 서술되어 있는 거를 쭉 읽었을 때 네. 올해의 남학생 수는 작년에 비하여라고 써있지. 네. 그러면 설명을 하고 있는 기준이 작년 기준이에요. 네. 그럼 미지수를 뭐를 놓는 게 좋냐면 작년에 기준이 되는 값. 학생 수. 그렇지. 기준이 되는 값. 즉 작년. 작년을 미지수를 놓는 게 편하다라고 했어. 얘를 x명 놓고 두 번째 또 이것을 느껴야 되는 또 힌트가 하나 있지. 맨 처음에 올해 인원수가 나와 있지 않아. 작년 네. 인원수잖아. 그럼 이건 미지수 작년 걸로 놔라고 힌트 준 거나 똑같은 거라고. 됐냐? 네. 그러면 작년 여자는 전체에서 빼면 되죠. 1600명이니? 이렇게 되지. 네. 그 상태에서 식을 어떻게 세운다? 원가정과 공식을 쓴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남자부터 봐봐. 남자 3% 감소죠. 그러면 감소된 인원의 주체는 얘잖아. 네. 그러면 x명, 물론 이제 돈 계산할 때 이거는 가격을 깎기 위한 기준가가 되는 거지. 할인시키기 위한. 자, 그럼 얘는 사람 수니까 어쨌든 기준 인원이고 몇 프로 감소요? 3% 감소니까 1-100분의 퍼센트. 이건 기억하지? 그거 마이너스 100분의 3 했었어요. 마이너스였죠. 아니 이게 나눠. 네. 그냥 마이너스 마이너스 100분의 3. 아, 그게 두 번째 식이야. 네? 그게 두 번째 방법이야. 근데 틀렸던데요? 네가 잘못했겠죠. 그럼. 아, 자, 두 가지 다 얘기해 줄 거야. 그 네가 말한 방식이 위에 있는 요식 계산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게 더 좋아. 얘 증가하고 있는 자, 감소니까 그러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여자는 늘었지. 그러면 늘었어요. 1600명 1600 마이너스 x 기준으로 5% 증가죠. 네. 그럼 여기에 1 얘는 마치 돈을 5% 인상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맞아요. 더한 게 올해 인원수겠죠? 이게 뭐야? 올해 남자야. 이게 뭐야? 올해 늘어난 전체 여자 인원이야. 네. 그럼 올해 남녀도 했으니까 전체 인구수죠? 근데 네. 뭐라고 써 있어? 16명이 증가했대. 자, 이 16명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누구 기준이겠어? 작년 기준이겠지. 그러면 작년 1600명 16. 플러스 16이라고 하면 되죠. 1616. 됐니? 네. 이해됐어요? 네. 자,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잘 봐라. 네. 이거는 0.97이니까 곱하면 되는데 이거 전개하면 전개가 어떻게 돼요? 아니 전개를 미량해서 못하는구나. 네. 그냥 이거 100분의 105잖아. 네. 곱해서 계산하면 1600이 날라가요. 계산해보면. 맞아요. 계산해보면 그래. 자, 그래서 어쨌든 1차 방정식이야 이거. 알겠냐? 네. 그래서 x를 찾으면 답이 아니죠. x는 뭐였어? 작년이죠. 네. 올해 남자 물어봤으니까 x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계산하면 대입해서 계산해야 된다. 네. 여기게 답이라고. 그럼 올해가 776명이 나옵니다. 자, 계산은 니네가 해 이거는. 알았니? 자, 두 번째 방식은 위에 있는 거 풀 때 이제 도움이 될 거야. 자, 두 번째 방식은 어떻게 하냐? 이거는 결국 식의 주체가 어때요? 전체 인원수 계산 다 한 거잖아. 근데 두 번째 풀이는 이 문제에 더 부합하는 풀이일 수도 있어.
증가 감소만 떠들고 있지. 그러면 말 그대로 증가한 인원과 감소한 인원만씩 써도 돼. 1600 필요 없는 그러니까 거죠. 마지막에 늘하고 1600 필요 없는 거야. 이것도 필요 없는 거야. 이게 필요 없는 거야. 왜냐면 이건 전체 인구수잖아. 근데 1600명이 는 게 아니잖아. 필요하죠. 맞지? 계산할 때 필요하겠지만 여기에는 필요 없다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요거까지 똑같다. 알겠냐? 그럼 작년 인구수가 X명이었는데 남자가 3% 감소였죠? 그러면 일단 3%에 해당하는 인원을 계산해. 네. 얘 줄었잖아. 그럼 마이너스 값인 거야. 줄었으니까. 근데 여자는 5% 증가했었지? 누구 기준으로? 작년 여자 인원수 기준으로. 자, 그럼 5%니까 마찬가지로 퍼센트를 먼저 계산해. 근데 얘는 증가한 인원이잖아. 그럼 늘었으니까 양의 값인 거야. 뉘앙스가 다르죠? 얘는 감소한 최종 남자 인원. 얘는 증가한 최종 여자 인원. 맞니? 네. 이거 많이 써 얘들아. 근데 얘는 감소한 여자만 쓴 거지. 감소한 남자죠. 네. 감소한 남자 인원이죠. 얘는 증가한 여자 인원인 거야. 그럼 얘는 증가 감소한 인원만 쓴 거지. 맞니? 전체 인구수를 쓴 게 아니잖아. 그랬더니 문제에서 뭐라 했어? 결과적으로는 늘어나고 줄어든 거 계속 계산해 봤더니 전체적으로는 16명이 늘었다. 그럼 늘었으니까 플러스 16이 되는 거야. 만약에 16명 감소했다. 그럼 마이너스 16이라고 써줘야 돼. 알겠어요? 네. 자, 그럼 계산은 사실 얘가 더 편하지. 그치? 그러니까 교과서나 문제집에도 얘보단 얘로 많이 써있긴 한데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건 원과정과 공식 연습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나 공부를 열심히 좀 해보겠다. 2개 다씩 세우세요. 그게 좋아. 위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위에 있는 문제는 요 버전으로만 보기에 써있어. 알겠죠? 네. 자, 계산은 본인이 하시고 물론 요거 풀 때도 답은 X가 아닌 거지. 네. 맞지? 자, 이게 뭐였어? 줄어든 남자 인구수니까 여기서 빼야 된다. 요거 계산하는 거니까. 알았지? 네. 자, 요거 계산해서 대입해야 된다고. 자, 그럼 다음 거. 101, 103? 자, 얼른 정리하세요. 너 드디어 파란색을 쓰네. 나 원래 사람 쓰거든. 네, 거기가 떨어졌대. 아. 770. 자, 101번 한다. 얼른 적어라. 안 보면 저. 그, 짜증나. 얘는 무슨 문제예요? 770. 자, 이것도 최상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과부족 기억납니까? 네. 그 문제입니다. 저 과거도 그거 자, 진짜. 이건 상식선에서 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해서 공식 없어 이거. 네. 그다음에 상식선에서 식 세워야 돼. 자, 101번 봐봐라. 103도 과부족이네. 아, 근데 이거 과부족 풀었는데도 안 된대요. 안 돼요. 안 된대요. 안 돼요. 안 된대요, 안 돼요. 맞아요. 한 줄이 준다는 거를 뭐 어떻게 써야 되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거 한 줄이 줄었다고. 써서 쓰는 거 있잖아.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어, 네? 아, 줄이 하나 없다는 거죠. 아, 이건 아까 그 의자 문제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 5에 자, 일단 하자. 순서대로. 자, 101번 보시면 3명씩 모집하면 동아리 정원보다 10명이 부족하다. 자, 과하다 부족하다의 개념은 과한 거면 뭐겠어요? 준비되어 있는 뭐 그때 뭐 최상위 있을 때는 연필 이런 거 나눠주는 문제를 많이 했었는데 남는다. 네. 나눠줘야 되는 개수보다 준비된 게 많으면 과한 거고 네. 반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거지. 네. 나눠줘야 되는 개수보다 준비된 게 더 적어버리면 부족한 거지. 네. 얘도 마찬가지야.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늘 모집 인원이 지금 생긴 거야. 근데 학급에서 3명씩 모집을 해버렸더니 동아리 정원, 기준이 동아리 정원이죠. 10명이 부족하죠. 자,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는 동아리 정원보다 모인 인원이 적은 거지. 뽑은 인원이 적은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방금 말한 걸 식 세우는 거야. 자, 물어본 게 뭐였어? 동아리 정원이잖아. 자, 그럼 이제 써봐. 자, 봐봐라. 그럼 뭐라 했어? 각 학급에서 3명씩 모집하면 잠깐만 이거를 정원을 놓으면 불편하려나? 네, 하나. 여기 사라졌어. 이게 왜 그러냐면 학급에서 3명씩 모집했는데 학급 수도 모르잖아. 저 학급수 놓고 했는데 틀렸어요. 하지마 진짜 진짜. 이거는 이렇게 하자. 틀렸어요. 놈놈인데. 왜 이게 중이에요? 잠깐 이렇게 하자. 얘도 이렇게 하자.
반 학급수 있지? 아까 학생 수를 미지수 넣지 않고 어떻게 했어? 의자의 수를 미지수를 놔서 비슷한 거야. 의자의 수를 미지수를 놔서 사람 수를 씩 세울 수 있었지. 네. 학생 수 안 넣고 의자의 수 미지수 놨잖아. 이 의자가 반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보자. 반. 몇 반인지 모르잖아. 이게 맞아요. 그래서 학급수로. 학급수가 맞아요. 저는 반의 수라고 놓고 했는데 틀렸어. 자, 그게 그거지. 그게 자, x 반이라고 이상하잖아요. 놓고 자, 뭐라 했어? 3명씩 모집했으면 모집 인원이 몇 명이야? 3x명이죠. 자, 근데 동아리 정원보다 10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정원보다 모집된 인원이 10명 적은 거지. 40% 그걸 씩 세우라고. 자, 그럼 부족한 10명을 니네 어떻게 계산했어? 마이너스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0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 동아리 정원이죠? 정원이라고 쓸게. 정원보다 10명이 부족한 건데 그거를 계산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정원에서 모집된 인원을 뺀 거지. 네. 그게 10명이라는 거죠. 네. 근데 또 네. 뭐 써있어? 이항. 4명씩 모집했대. 자, 그럼 모집 인원은 여기에서는 3x 맞죠? 네. 그럼 이번엔 4명씩 모집했으니까 4x죠, 이거는? 근데 이번엔 뭐래? 정원을 채울 수 있다. 한 반에서만 4명을 모집하고 나머지 반에서는 6명씩 모집했다. 좀 말을 꽈네. 자, 다 X가 플러스 아니네요. 6 가로 x 마이너스 그치? 1은 자, 그럼 모집 인원이 어떻게 어. 되냐면 첫 번째 반에만 4명이고 나머지 반이라는 얘기는 x 빼기 하나지. 네. 한 반 빼야 되잖아. 네. 그 반은 6명씩이니까 곱하기해서 더하기 이게 모집 인원이지. 네. 근데 뭐라고 써 있어? 정원이래. 정원을 정확하게 채웠다. 그럼 이게 그냥 정원이니까 부족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은 거네요. 그럼 이게 그냥 정원이에요. 어쩌다 대입하면 되는 자, 거야? 그럼 대입하면 돼. 자, 어떻게 하면 돼? 정원 자리에다가 이거 그냥 넣으면 돼. 그럼 10은 4 플러스 6의 x 빼기 1 빼기 모집 인원 3x. 자, 1차 방정식이지. 왜 10? 근데 x가 답이 아니다 이것도. 아, 자, 몇이야? 12요. 12 나와요? 네. 자, 그럼 물어본 거는 정원이니까 아까 정원은 이거잖아. 이거. 10이니까 11. 여기 12를 대입하면 됩니다. 너무 높아지는데 12가 아닌 것 16? 같아요. 노님이 계산 잘못한 거야 보면? 맞아요. 이런 씨. 괜찮아요. 3 x 마이너스 아, x가 4예요. 4요, 그러네, 4요, 사네요. 4요. 죄송해요. 자, 4 대입하면 3, 6, 18, 22죠 그러면? 네. 답은 4번. 너무 쉽다. 아니 너못 풀었잖아. 맞아. 질문 안 했었어. 이제 쉬워요. 10 못 103번 안 해? 그냥 원장 아빠 대입하면 한거 22가 나와요? 나와요. 아, 이거는 맞다. 한거였어요. 아, 근데 안 풀려요. 풀어주세요. 안 돼. 뭐? 근데 저 원장 대입하면 103번이요. 아, 이거 의자 이거 물어보고. 이거 의자 문제랑 같은 거 아니야? 거의 비슷해요. 응. 자면서 세울 때보다 한 줄이 준다. 그럼 마이너스 1을 하면 되는 자, 거 한번 아니야? 해봐. 어쨌든 말 나온 김에. 이거 하고 줘. 모르겠어요? 자, 90, 103번. 괜찮아. 자, 몇 명의 학생들이 있다? 아 하지마 너 진짜. 5명씩 줄을 채우면 자, 3명이 남는다라는 게 뭐야? 줄을 못 세운 거지. 네. 자, 그럼 이번 줄인데 그거 그냥 의자로 생각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채웠어. 저는 자, 채웠어 그냥. 이게 한 줄씩이라고 생각해봐. 5명씩 줄을 세웠대. 5명이야. 자, 그럼 3명이 남았다는 얘기는 몇 줄인지 모르겠지만 5줄씩 세운 거야. 네. 근데 3명이 일단 인구가 남은 거야. 그럼 똑같아. 그럼 이번은 x 3. 줄 수를 x로 넣으면 되겠지. 네. 아까 의자의 수를 x개라고 놨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를 x 줄이죠 이번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의자 수랑 똑같아요. 뾰족한 거예요. 뭐 알아서 써.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사람 수씩 세울 수 있지. 네. 5명씩 x줄이니까 학생 수가 2명이 넘는 사람을 세우자고 한 줄이. 5x 더하기 3이 되는 거지. 아. 아까 의자랑 똑같다니까. 자, 근데 말이 좀 달라진 게 뭐야? 6명씩 세웠대. 자, 6명 채운다. 6명이야. 때보다 한 줄이 줄었대요. 한 줄이 줄었다는 얘기는 이거 하나 안 썼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6 안 쓴 거지. 네. 맞니?
X는 7. 자, 근데 두 명이 또 남았다고 적혀 있네. 그럼 여기 두 명 또 못한 거야. 네. 자, 그럼 파란색 기준으로 학생 수는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한 개죠? 네. 네. x 마이너스 한 줄이죠? 몇 명씩 앉았다? 6명씩 앉았다. 자, 그럼 물을 못 세운 애가 두 명이 있다. 그럼 둘이 서로 어때야 되겠어? 같아요. 같아야죠. 같으면 S는 7이 나와요. 아, 이것도 x가 대입하면. 자, 이거는 네? x가 7이라고? 네. 아니에요? 몰라? 네? 자, 근데 학생 수잖아. 7 대입해야지. 38명이요. 38인데 4번이네, 그러면. 와. 자, 의자 문제랑 똑같지? 네. 자, 똑바로 앉고 잘 들어라. 자, 정비례 활용.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반비례는 고등학교 때 나온다고 말을 했지만 정비례는 나중에 요거 그래프가 1차 함수 기본 그래프에 해당하는 녀석이라 여기 있는 활용도 좀 중요하다고 봐야 돼. 네. 근데 좀 비교해야 되는 게 톱니 문제가 55번에 있다. 근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반비례 활용이다. 네. 근데 여기도 톱니가 있다. 근데 이게 유형서 보면은 다 그렇진 않은데 톱니 문제가 반비례의 대표 문제로 많이 나와 있는데 정비례도 나와. 그게 이제 앞에 있는 55번이야. 근데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정비례 문제는 56번을 풀어주고 뒤에 있는 톱니를 풀어줄게. 알았지? 자, 바로 해볼게. 자, 일단 정비례 활용이니까 당연히 시간 y는 AS꼴로 나타나야 되겠죠? 네. 맞죠? 자, 1분에 일정하게 4리터씩 나오는 수도로 물탱크에 물을 넣었을 때 자, x랑 y를 정해줬지. x분에 따른 물의 양. 자, 내가 사실 1차 함수 활용 설명할 때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갑을 관계였어요. 기억나? 네. x에 따라 y가 바뀌게 돼 있다 했죠? x가 갑, y가 을이라고 얘기했었지. 자, 그럼 거기 있는 게 왜 갑을 관계가 됐는지만 이해하자고. 이런 게 시작이야. 자, 시간에 따라서 물의 양이 바뀌잖아. 네. 그러니까 x가 갑, 물의 양이 갑, 미안, 시간이 갑, 물의 양이 을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요걸 찾아서 미지수를 세워야 되는데 얘는 x, y를 그냥 알려준 거다. 그냥. 그럼 어쨌든 정해줬는데 물이 든 물탱크에 5시부터 물을 넣기 시작하여 5시 20분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일단 식부터 세워보자.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겠냐? 1분 동안에 4리터씩이니까 x분 동안이면은 x에다가 4리터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그럼 그게 물의 양 y가 되겠지. 그래서 식은 그냥 간단하게 나와. 네. 상식적인 선에서 식을 세웠죠? 물로당 그치? 20을 X에 자, 근데 거기서 뭐라 했냐면 80이 나오면서 320. 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y가 전체 물의 양이 아니다. 네. 늘어난 물의 양이다. 네. 오케이? 써있죠? 늘어난 물의 양이야. 자, 그럼 문제에서 나온 건 5시부터 물을 부었는데 5시 20분이 흘렀지. 이때 물탱크의 전체 양이야. 자, 320리터는 뭐야? 늘어난 양이 아니지? 전체 양이야. 그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20분 동안. 그렇죠? 그렇지. 20분 동안. 그러면 X 20을 대입하면 늘어난 양이. 그렇죠. 그러면 이 관계에 의해서 20분을 대입하면 y가 80 나오죠. 네. 그럼 그 80은 늘어난 물의 양이지. 그럼 5시 그러면 물의 양은 320. 그러면 80 80리터가 늘어났다는 뜻이겠지. 네. 그럼 거꾸로 가야 되니까 빼야 되겠네. 240리터 나옵니다. 그렇죠. 240리터라고 답이 나온다. 답은 거리기가 별로. 2번이지. 됐나? 대박이네. 필기하기 별론데. 한 명은 뭐 한 명. 자, 뭐 이건 쓸 게 많이 없고. 자, 다음 거 톱니 문제 얘기해 보자. 자, 톱니 문제가 반비례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 맞지만 아까 말한 대로 정비례에도 나오긴 하고요. 근데 네. 원리는 똑같다. 네. 자, 쉬워. 네. 여기도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자, 톱니가 두 개가 돌고 있어. 큰 톱니가 58번이죠? 네. 큰 톱니가 30개고 작은 톱니 수는 X개야. 근데 자, 큰 톱니가 4바퀴를 회전을 할 때 작은 톱니는 Y바퀴 회전을 한다. 그럼 이 4개의 문자와 숫자에 관련된 관계식이 뭐가 만들어질까 생각하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 뭐 반비례니까 당연히 반비례식이 나오겠지만 그걸 떠나서 원리를 이해하잔 말이야. 톱니가 여기서 맞물리고 있어. 네. 그럼 두 톱니가 엇갈려 막 이렇게 제대로 안 맞물려서 미스가 나지 않는 이상 여기에 톱니가 이쪽 왼쪽 톱니가 5 톱니가 지나가 버리면 네. 오른쪽 톱니바퀴의 톱니도 똑같이 5개가 맞물려 지나가겠지. 오늘 실수. 너무 당연한 거죠. 엇갈리지 않는 이상. 그러면 맞물린 톱니는
왼쪽 오른쪽 톱니가 똑같겠지. 네. 이게 다야. 뭐가 같다고? 맞물린 톱니의 수가 같다. 이게 핵심이야. 그럼 XY는 자. 120. 뭐야? 네, 어떤 형이 핸드폰 좀 넣어봤어요? 봤어요. 깜짝 놀랐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한 바퀴에 30개짜리잖아. 네. 네 바퀴를 돌았어. 네. 그럼 맞물려 있는 부분은 30 곱하기 4개의 톱니가 지나갔겠죠. 네. 그럼 맨 오른쪽 톱니에 맞물린 수는 30 곱하기 4개가 되겠지. 120번 맞물려. 뭐에다 뭐 곱했어? 한 바퀴당 톱니 수에다가 회전한 바퀴 수를 곱했죠. 네. 그러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도 똑같겠지. Y. x 곱하기 y겠죠. 한 바퀴당 톱니 수, 회전한 바퀴 수. 두 개 곱한 게 뭐야? 맞물린 톱니의 수가 되겠지. 그러면 그 둘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자, 물론 식은 y 눈으로 바꾸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자, 따라서 얘는 반비례가 되더라 라는 거고요. X의 투뉴먼스 개수. 자, 그럼 작은 톱니의 수가 20개다. 자, 거기 20개는 x 값이지. 네, 그러면 그래서 6바퀴. x에다가 20을 대입한 y 값을 계산하면은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바퀴죠. 자, 여기까지 답이야. 그럼 결론. 맞물린 수에 같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뭐 곱하기 뭐를 했어? 한 바퀴랑 톱니의 수에다가 회전한 바퀴 수를 곱하면 되더라. 라는 거고요. 다음. 못 풀어요. 사실 네. 9번 유형은 네. 1차 함수 활용 때 네. 꼴나게 많이 했던 거야. 물론 이건 여기 나랑 수업했어요. 움직이는 저쪽 거 3층에서 할 때. 대박. 거석식 문제로 푸는 문제였는데 그래도 까먹었으니 하나만 해줄게. 그리고 65번 그림과 해당되지 않는 게 뒤에 6, 7, 6, 8번인데 요거는 내가 하나 해줄 거고. 자, 그러면 하는 거 65, 68. 6, 3번 하나 해볼까? 자, 일단 이게 구성이 책이 60이랑 62번하고 63하고 64번하고 좀 비슷해. 평사예요? 그럼 모르지. 뭔가 없어. 근데. 항상 어디? 야, 저건 다다리 자, 깡이라고. 푸는 건 요거 할 거야. 아니 나는 줄 알았어. 제가 써. 자, 그럼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정사각형인가? 네. 네. 8cm. 자, P점이 어떻게 움직인대요? B에서 출발해서 C까지만 움직였지. 딴 데 안 움직이지? 이거 2학년 1차 하면서 활용 때 니네 한 거야. 물론 그땐 조건이 뭔가 더 붙어 있어서 정비례식으로 안 나타나긴 했지만 원리는 완전 똑같아. 자, P가 이렇게 움직였죠? 일단 첫 번째 61, 62번하고 63, 64번하고의 구분점은 63번, 64번은 속력이 나와 있다. 몇 초, 몇 센치로. 근데 61, 62번은 변의 길이를 미지수를 놨다. 근데 원리는 똑같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P가 이렇게 움직였죠. 이 삼각형의 넓이 물어보고 있지. 맞니? 그러면 P가 움직인 이동 거리, 즉 요 노란색만큼의 칸수가 정확하게 뭐를 뜻하냐면 삼각형의 변의 길이죠. 맞냐? 네. 삼각형의 변의 길이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동 거리가 변의 길이가 되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 P의 속력이 초당 2cm잖아. 네. 그러면 속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EX. 노란색 길이 이동 거리가 시간은 x라고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2x가 된다는 거네. 네. 그럼 거석식을 이용해서 뭐를 찾았어?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하나 찾았어. 네. 근데 61번하고 62번은 이거 통째로 그냥 x로 써있죠. 그림 보면 써있잖아. 네. 그러면 이 거석식을 이용한 계산 과정이 61, 62번에는 빠진 거야. 더 쉬운 거지 그러니까. 이해됐어?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얘가 좀 더 어려우니까 이걸 하나 해준 거예요. 네. 알겠죠? 그러면 61, 62번은 거석식 없으니까 그냥 변의 길이 x 나와 있는 거 이용해서 넓이식을 그냥 바로 쓰면 돼요. 쉬워. 자, 그럼 노란색이 2x인 거 이해됐나? 자, 그랬을 때 넓이가 y죠. 그럼 쉽네. 밑변 노란색이고 높이가 18이잖아. 나누기 2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y는 몇 x야? 18x죠. 네. 맞니? 근데 하나 더 쓰라고 했네. x값의 범위까지 주어져 있는데 왜 범위라고 나와 있냐면 이것도 사실 나랑 했어. 뭐냐면 x가 뭐야? p가 움직인 시간 아니에요? 네. 근데 p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이잖아. 네. 그러면 출발하기 직전이면 x값, 즉 시간은 0초죠. 근데 여기서 도착점까지 왔을 때에는 전체 18cm를 초당 2로 가는 거기 때문에 9초 걸리지 9초.
그러면은 9초에서 0초. 이해됐어, 민성아? 시간 속력이 2고 이동거리가 18이니까. 속력분의 이동거리가 시간이죠. 속력분의 이동거리. 정치하면 잘 들어. 그럼 그래프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프는 안 그래도 되니까. 식만 세우고 있잖아. 자, 그럼 몇 초 걸린다고? 9초 걸린다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x가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의 범위가 0초일 때부터 9초일 때까지만 써먹겠다라고 범위의 제한이 걸려버리는 거야. 이 문제 조건 때문에. 계속 도는 게 아니잖아. 여기만 움직이고 있잖아. 여기만. 참고로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건 2학년 심화 문제였다.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 기억 안 나니? 아, 네네네. 시험도 봤어. 네. 이게 이렇게 디귿자로 움직이는 문제였어. 맞아요. 그건 2학년 2차함수 심화, 1차함수 심하고 1학년 때 당연히 안 나오죠. 그걸 평소할 때 나온 거요? 언제? 아니 그 평소할 때 그거 나왔지. 2학년 1학기 때 나왔다. 네? 1차함수 때 나왔어. 1차함수. 아니 그 평소할 때 이거 이동하는 거 초보 어때고 그거 나왔잖아. 네. 서술형에. 아, 교재에 있던 거? 네. 뭐 하는지 알겠다. 맞아. 여러 가지 사각형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뭔지는 알겠다. 근데 그거랑은 관계없어. 아. 그거랑은 좀 다른 거야. 자, 자, 어쨌든 그래프에다가 표시하는 거. 그건 네가 말한 여기서 직접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거랑 좀 다른 거야. 자, 그럼 어쨌든 x의 범위는 그러면 0초일 때부터 9초일 때까지만 이게 해당되는 거죠. 그게 몇 번에 있냐? 2번에 있지. 자, 답은 누구고? 자, 이거를 좀 설명한 이유가 네? 뒤에 있는 문제 때문인데 이거 근데 2번에 밑에 그 짝대기가 없는데요? 0. 그러게. 저 짝대기 0에 안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거기 x가 0이 아니다라고 써있네요. 지워보면. 헐. 맨 마지막에 0 아니다 써있잖아. 그냥 놀러서 알려드릴까요? 그럼 지금 제 펜이 없었어요. 언제부터 네가 팬이 있었어? 쌤 나빴다. 이해해서 무슨 얘기지? 아, 그 펜이요? 아이돌 팬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 이처럼 얘기는 이해를 못하는 이해 못하는 유머하시는 쌤이 잘못이죠. 나 이해했는데. 언제쯤 그거 옛날 책 보면 나와. 형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응? 형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형을? 아 이거 아닌데. 사람 때리기 가장 좋아하는 사람. 나? 보이지 않나? 이거 이렇게 치면 모양 계속 바뀐다? 주름 모양 바뀌어. 안 돼, 근데 이거 안 돼. 되게 내리고 싶잖아. 민성 뒤에 보지 말고 봤다가 그냥. 자, 다음 페이지에 67하고 68 중에서 67을 할게. 68해요. 자, 얘는 식 세우기는 아니고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 좀 어렵다. 잘 들어라. 오, 68 되게 간단해 보여. 자, 그래프가 꺾여 있죠. 네. 자, 이렇게 꺾여 있는 것도 사실 2학년 1차 함수 때 본 적이 있기는 한데 네. 2학년 범위이면은 니네는 이식하고 이식을 다 세울 수 있어야 되거든. 맞아요. 1차 함수 문제야 이거. 이것도 세울 수 있어. 있어요. 참고로 세우는 건 지나는 점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기울기랑 y절편 찾는 게 다 가능했어요. 다 까먹었지는데. 그치? 아니에요. 나중에 복습할 때 고생한다 니네. 알았지? 자, 우리 1학년 과정이니까 뭐 깊이 얘기하지 말자. 6, 10이고 30이야. 그럼 1학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 요거는 구할 수 있어요. 네. 네, 원점 지나는 직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네. 자, y는 굳이 식을 찾겠다. 정계례식이니까 이렇게 쓰고 10, 10,1 그러면 10,6을 대입하면 a 값이 5분의 3 5분의 나오죠. 3이요. 그렇지.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y는 5분의 3x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처음 왔어. 앞으로 하세요. 그럼. 아까 얘가 설명해줬는데 이상했었어. 네가 설명할 때 집중을 안 한다니까. 똑바로 잘 들어. 어려운 거. 알았지? 네. 진지하게 할 땐 진지하게 해야 돼. 그게 웃고 넘길 일이 아니야. 지금이야 웃겠지만 진도 계속 나가봐. 힘들어. 알았지? 재밌게 공부하는 거 물론 좋아. 좋은데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때로는 냉정하게. 내가 얘기했잖아. 공부할 때는 자기 스스로한테 어떻게 하라 했어? 설명 걸어요. 타협하고 냉정히 타협하지 말고 냉정하게 대하라 그랬잖아. 아니,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게 느껴지면 열심히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자, 아무튼 간에 이제라도 알았으면 다행이네. 자, 지난번에 대입은 함수에서 기본이었죠. 됐니? 자, 좌우지간 이렇게 나왔고
근데 이걸 구할 필요는 사실은 없었어요. 네? 네? 그냥 말라먹기만 한 근데 거지. 제가 알았어요. 그럼 얘가 내가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왜 여기가 두 군데 그래프가 설정이 됐느냐. 노란색일 때와 파란색일 때 그래프가 무슨 뜻인가를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10분이죠. 자, 10분일 때까지 뭐라고 써 있냐면 A와 B 두 수도꼭지를 동시에 썼대. 그 말은 A와 B를 같이 쓴 거야. 근데 10분 이후부터는 B만 썼다고 돼 있지 않냐? A를 잠갔으니까. 맞죠? A 잠갔으니까 파란색일 때에는 B만 쓴 거야. 자, 그럼 이걸 내가 왜 이 다음에 얘기를 했냐면 A와 B를 사용했을 때 시간의 범위가 0일 때부터 10일 때까지지. 네. 그러면 이 그래프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굳이 찾아라. 그러면 0일 때부터 10일 때까지만 쓸 수 있어요 라고 원래 써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 B만 썼을 때의 시간의 범위가 10분일 때부터 30분일 때까지입니다 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의 각각의 두 그래프의 시간의 범위라고. 참고로 선생님이 여기 둘 다 등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할 수도 있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크게 문제는 안 돼. 사실 크게 문제 없고 굳이 따지면 여기 하나 지워버려도 상관은 없고 아니면은 여기다 남겨놓고 여기 지워버리는 둘다 건 없으면 상관없어. 어떻게 돼요? 둘 다 없는 건 안 돼요. 아. 둘 다 없으면 여기가 이렇게 빵꾸가 뚫려. 이게 1차 부등식 때 빵꾸 뚫어간 거죠. 네. 근데 그런 개념은 고등학교 때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는 좀 힘들고 어쨌든 등호는 크게 개의치 않아도 돼. 아직까지 오늘 1차 분식도 건너뛴 것 같아요. 어쨌든 천체적 난국이에요. 자, 봐라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문제에서 말한 거는 A 수도꼭지만을 이용하여 물탱크를 가득 채울 때 걸리는 시간이래. 그럼 잘 봐봐. 이건 물의 양이죠 지금. 네. 그렇죠? 10분 동안 A와 B를 이용해서 10분 동안 6리터 채운 거지. 이해되니? A와 B를 이용해서 6분 동안 10분 동안이지? 10분 동안 6리터 채운 거지. 근데 파란색일 때는 어때? 10분에서 30분 거지. 지금 20분 동안이죠? B만 쓴 거지. 20분 동안 4리터. 그렇지 4리터를 채운 거지. 그럼 여기서 니네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어. 첫 번째 B만 썼을 때 20분 동안 4리터를 채울 때 자 그럼 니네는 계산할 수 있다. 1분 동안 몇 리터 채워? 5분의 1리터요. 비례 배분하면 되죠. 아, 비례식하면 되죠. 말로 한다. 20분 동안 4리터를 채웠어. 20대 4는 1분일 때는 영. 몇 리터예요? 라고 픽 세울 수 있죠. 근데 그걸 빨리 계산하는 건 그냥 25로 나누면 돼요. 5분의 1리터. 그러면 1분 동안 5분의 1리터. 20분에 4리터니까 5분의 1리터. 5분에 1리터를 채운다라고 비례 배분을 할 수 있어. 자, 기초 계산이야 사실 이거는. 됐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니냐? A 10분 동안 플러스 B는 6리터를 채웠으면 5분의 자, 그럼 3리터씩. 얘도 10분 동안 6리터면은 1분 동안에는 몇 리터 채우는 거야? 5분의 3리터인데 여기서 B가 5분의 1이니까 A는 5분의 2리터씩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얘랑 얘를 믹스했을 때 얘는 A랑 B 동시잖아. 얘는 B만이잖아. 그러면 결론. 5분의 2. 1분 동안 A만으로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은 빼면 되잖아. 네. 5분의 2리터가 되지. 자, 그거를 두 그래프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시간 굳이 안 쳐도 되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A 수도꼭지만을 이용하여 물탱크를 가득 채워야 된대요. 자, 물탱크의 전체 용량은 10리터로 돼 있다. 그럼 요거 과정을 이용해서 X분 동안에 자, A만 이용해서지? A만 이용해서 10리터를 채워야 되는 거야. 25분.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도 비례식이야, 사실. 자, 어떻게 하면 돼? 자, 2분의 5분의 2. 5분의 2리터를 1분 동안 채웠대. 그러면 5분의 2 대 1이면 10일 때는 몇 분이에요? 이렇게 비례식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비례식이 사실 되게 좋은 거야, 니네. 25분. 자, 그럼 25분 나와, X 그래. 어렵지. 자, 열심히 해와야 됩니다. 밑에 것도 똑같은 거니까. 이제 실생활 활용 봅시다. 사실 밑에 게 더 쉬워. 맞아요. 완전히 문제가 짧잖아요. 짧다가 쉬운 거 아니에요. 조건이 많이 안 나오면 안 돼.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자, 됐나? 네. 그 다음에 그럼 더 쉬운 거 자, 같아. 얼른 적어봐.
넓이 계산하는데 한쪽 변이 안 나오는 게 좋아? 두 변이 나오는 게 좋아? 투명이 안 나오는 게 좋아. 근데 네? 얼른 적어. 가능한 일이야? 에반데요. 분명 그럼 안 풀잖아. 보세요. 뭐예요? 풍이야. 태풍의 눈이야 이게? 어. 뭔지 나 내가 다음 풀 의미라고 뒷자리 앉을 거야. 그래. 제가 좀 그려줘. 싫어. 내리 아 학교에서 맨날 됐니? 배워가지고. 자,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뒤에 거를 먼저 하려고 그래. 요거랑 좀 연관성이 있는 게 있어서 맨 마지막 유형, 11번 유형에 일단 이 책에 약간의 좀 선행을 조정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문제집이 이것의 상위 버전인 최상위 수학이라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근데 그건 애초에 본적이 우리가 있니, 생각할 혹시 수학을 아니에요? 만드는 그건- 게 아니잖아요. 요거 아. 빨갛지? 이건 참고로 니네 이걸로 다음 학기부터 이걸로 바뀐다. 왜요? 학원 교재가 다 바뀌어 이거. 왜요? 더 어려워지게끔 바뀌기로 했어. 물론 짰어요? 잘 못하거나 그러면 보충 프린트로 이걸 복사해서 줄 거야. 아. 니네 할 게 더 늘어나는 거야 결과는. 참고로 얘는 양이 더 적어. 뭐 문제가 많이 안 실려 있어. 근데 오래 걸려. 어려워 대신. 근데 이 책 내가 사실 이걸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선행을 조정하는 느낌이 너무 심해. 무슨 얘기냐면 이거 얘 2학년 2학기라고 써 있잖아. 네. 3학년 거랑 고등학교 내용이 조금 나와 있어. 어허. 근데 난 그런 수업을 별로 안 아, 좋아해. 학원이 왜 이래요? 너 나한테 따지마. 이거 하원 근데- 태자는데 아, 되게 잘 들어. 떨어져야 돼. 1부터 100까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있다는 거야. 좀 그래도 그게 안 싫어. 되죠. 그걸 싫어서 해야지. 내가 이 문제집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근데 얘도 좀 그런 게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 마지막 유형인데요. 요거. 야 거기 뭐라 써 있어? x 값에 따른 y 값의 범위라고 나와 있죠. 네. 74번부터 쭉 보면은 x의 범위 정해져 있지. 마이너스 3부터 이거 여기서 본 거 1부터 같다. 3. 영상 그다음에 봤어요. 76번 같은 경우는 y 값의 범위가 적혀 있죠. 처음 봤어. 자, 이렇게 y의 범위가 정해져 있거나 x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건 중학교 때는 사실은 나오면 안 돼.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거야. 네? 네? 근데? 저 어떻게 모르? 사실 그래서 내 기준이야 물론 시험 문제에는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만 아, 괜찮아. 책에 있으니까 가볍게 이해만 하자. 근데 이미 니네가 습득을 했어. 저기에서. 아까 지운 것도 마찬가지야. B만 사용하고 있는 이 그래프 원래는 이거 1차함수죠. 1차함수인데 x값이 11 때부터 31 때까지만 쓸 수 있는 거라 그랬지. 아까 얘기했잖아. 그 다음 이 정비례 그래프는 다 쓰는 게 아니라 x값이 0일 때부터 11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지. 이해됐니? 자 이렇게 범위에 제한이 있는 문제가 중학교 1학년 때랑 2학년 때랑 3학년 때는 어지간해서는 안 나온다고 봐야 돼. 근데 책에 있으니까 이해만 하자. 그냥. 이해만. 자 그래서 뭐 숙제를 안 해도 된다 그런 건 아니고 하긴 해야 돼. 자 근데 별로 안 어려워. 75번인데 반비례 그래프를 합시다. 자 그리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그래프 문제를 못하는 가장 공통적인 이유는 그림은 첫 번째. 그려요. 맞아. 그림을 못 그려. 두 번째,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에 대한 특징 본인이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게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어려워하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네. 그냥 둘 중에 노력하면 되는 게 있어. 개념은 단순한 게 해서라도 외워. 근데 그림 못 그리면 그림은 그건 안 연습을 안 돼요. 하면 영영 못해. 오케이? 자, 그러면 팁을 줬습니다. 난 옛날부터 얘기 다 했던 거야. 뭐 여기는 함수라고 부르면 안 되지. 1학년 거는 함수 안 나옵니다. 그냥 그래프라고 얘기할게. 그래프 단원을 문제 풀 때 물론 이렇게 계산을 하긴 해야 되지만 진짜 함수가 뭐예요? 해야 되지만 그래프 단원이기 때문에 문제 풀 때마다 니네가 꼭 생각해야 되는 건 아, 좀 어렵네 싶으면 그림 먼저 그려요. 알았죠? 자, 여기 있는 문제 그림 하나도 안 그려져 있지? 아. 그러니까 니네 문제 풀 때 계산만 해놓은 상태로 답을 냈다. 틀린 거야, 사실. 잘못된 거야. 그림을 좀 그리세요. 근데 그래봤자 1학년 거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머릿속에 그리면 어떻게 돼? 뭐가 힘드냐? 알았냐? 머릿속에 그리는 건 2,000문제, 3,000문제 풀었으면 그렇게 하세요. 아니 선생님 돼요. 얼마나 아니, 많이 선생님 풀었다고. 물어보고. 뭐 얼마나 많이 풀었다고 머릿속으로 그린대. 선생님 물어보고 시끄러워. 거라고요. 자, y는 x분의 9를 그려. 자, 얘는 1, 4 보면 3, 4 보면 방향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맞죠? 네. 왜? 뭐 a 값이 양수잖아. a가 뭐였어? 분자에 있는 숫자였죠. 네. 자, 근데 1, 4 보면 3, 4 보면 그려지는데 자, 그림을 그렸다. 여기 작게 그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75번 같은 경우는 x의 범위가
1부터 3이지. 네. 그러면 이쪽은 3, 4분면 방향이니까 x값이 다 음수 아니니? 네. 그러면 거기에서 말한 1부터 3까지 범위에는 얘는 해당이 안 되겠죠? 네. 음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사실 안 그려도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그리는 건 어떻게 하냐면 x의 범위가 1부터 9라 했잖아. 어떻게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더라? 선생님이 아까 여기 두 그래프를 땅을 좀 구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분필 갖다가 쭉 나눠놨지. 네. 니네도 그렇게 해봐. 1부터 3까지죠. 문제가. 그럼 x가 1일 때가 한 여기쯤이라고 생각하고 3일 때가 한 여기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상태에서 일단 계산은 좀 나중에 하시고 그림이 우선이라고 라인을 그려 이렇게. 라인을 그려.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 거야. 그러면 x의 범위가 1부터 3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1부터 3까지 이 땅에서만 그래프를 사용하겠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요 가운데 요 부분의 땅을 제외한 나머지 왼쪽, 오른쪽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우던지 아니면 니네 연필로 보통 풀잖아.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부분만 진하게 한 번 더 그려 이렇게. 오. 그럼 파란색만 그래프인 거야. 제일 작은. 흰색은 그래프가 아니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하는지? 노란색 땅에서만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말한 건 복잡한 거 물어본 게 아니라 y의 범위만 구해보래. 자, y의 범위라는 얘기는 니네도 알겠지만 여기 있는 내가 파란색으로 그은 건 곡선이지만 실제로는 점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y 값의 범위라는 얘기는 맨 이 위에부터 점들의 y 값들의 범위를 물어보면 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가장 작은 y 값, 즉 y 좌표는 제일 밑에 처박혀 있는 요 점의 y 좌표가 제일 작겠지. 맞니? 가장 큰 y 좌표는 제일 위에 있는 녀석의 y 좌표가 가장 크겠지. X 대입한다 했으면 됐든. 그렇죠. 그래서 과정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야. 결국엔 저 y 좌표를 계산하기 위해서 3을 대입해요. 거기 그래프에다가. 네. 자, x분을 구했으니까 3이냐? x분인 거 맞지? 자, 그래서 뭐 답을 잘 모르니까 대충 그린 거야. 3 대입하면 3 나오죠. 네.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9 나오죠. 네. 네? 답을 모르니까 대충 그렸다고. 네. 니네는 미술 대회 나온 게 아니야. 그림이 그렸냐 안 그렸냐가 중요한 거지. 네. 왜 이상하게 쳐다봐서? 당연히 안 맞지 비율이. 답을 모르니까. 아니 너무 안 이라고 맞다고. 답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려? 상하고 그거 똑같다. 자, 그럼 y 값의 범위가 어때? 제일 작은 녀석이 3이고 제일 큰 녀석이 9가 나왔죠? 네. 자, 따라서 y의 범위는 3부터 오빠. 9까지입니다. 이거 와 찾으면 선생님 글씨가 더 이뻐 보여 갑자기. 햇소리 하지 말고 잘 적어. 어? 예술의 전당 와서 그림 감상하러 왔냐? 네. 자, 그래서 순서 다시 한번 기억하자. 그림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네? 구분선을 지어놓고 그냥 그림이 주. 그래프 그리라고 이 녀석들아. 그 다음에 계산하세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1, 3 대입할 생각만 하지 말라고. 네. 왜 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알겠지? 네. 자, 뭐 이거 얼른 하고 앞에 건너뛴 거 마저 하자. 그림 잘 그리. 잠시. 아. 대충. 저 당신으로 자, 살짝. 72번 할 거야. 내 쪽은 지워도 되지? 생각보다 됐지 우리. 선생님 그 질문 네. 진짜 그런 거 같아요. 한 7번 들었어요 그 질문. 그래? 이게 뭐가? 월수금 1학년 애들이 책값을 자꾸 안 내서 아. 니네랑 헷갈리나 보다. 그것도 세 번째 정확히 들었어요. 내용만 맞아요. 그래? 늙어서 그래. 했던 얘기 자꾸 선생님 36살이세요? 진짜 몇 살이세요? 저 알아서 떠는 뭐할 소리. 건데. 재밌어요. 니네 학교 선생님들보다 내가 나이가 많은가? 아니, 적을 걸요. 저 거의 다. 학교 선생님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 뭐 몰라요. 하는 주시죠? 과학 쌤이 제일 별로. 제일 젊다고? 가정 쌤이 가장 젊어요. 저희는 나이가 다 20대예요, 비슷비슷해요. 국어 쌤 너무 꼰대예요. 우리도. 국어 쌤이랑 도덕 쌤 너무 꼰대예요. 아나 도덕쌤 진짜 저희 좋아해. 진로 쌤 날. 네, 도덕 쌤. 저희 진로 쌤 날 진짜 어리는 거 봐. 김영탁이에요 이름. 영탁? 네. 미스터 트롯 그 영탁이? 아나 진로쌤 어쨌든 완전 좋아해. 왜? 친구 아 이름이 책하고 진실이에요. 비슷한 사람이야. 진실이라고? 네. 이쁘네 이름. 아, 책하고 이름이 비슷한 진실이라고? 사람이고. 진실로. 진식. 아 씨? 시? 네. 시? 이름이 오현미예요. 오현미. 약간 옛날 느낌인데? 오현미. 김순애. 저 국어 쌤이에요. 왜 이게 그러세요? 남궁태리 선생님
선생님도 저희 계시잖아요. 담임쌤이란 말이에요. 잘 봐. 남궁태리 선생님도 있어요. 김 집에서 담임쌤. 조용. 네. 일단 2km 나왔고 막 움직이는 구조네. 이건 약간 거속기 같아 생각이. 선생님 뒤로 가요. 중간에 약간 건너뛰었잖아. 전화 떴잖아. 네. 자, 그러면 뭐라고 써 있어?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했을 때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래. 시간이 x고 이동 거리가 y야. 오케이? 자, 그럼 이 그래프가 뜻하는 게 뭔지를 식 세워보면 느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일부러 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려고 하는 건데, 이건 그래프를 구할 수 있죠, 사실. 둘 다 원점 지나는 녀석들이잖아. 그럼 정비례지. 그렇지? 자, 그러면 다 뭐라고 써? y는 일단 ax라고 놓고.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문제는 참 친절한 문제다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죠. 왜? 정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지나는 점이 2,400이네.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2하고 400 대입하면 a가 200 나오지. 네. 따라서 식이 y는 200x. 자, 밑에 있는 건 굳이 설명 과정을 쓰겠다. 그럼 a랑 다른 문자를 써서 어쨌든 정비례라고 표현만 해놓고 a 대신 b 쓴다고 정비례가 아닌 건 아니죠.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이 그래프는 2,200 지나는 거 맞니? 네. 네. 그럼 100 나오는 거 알겠니? 네. 그래서 y는 100x야. 자, 정비례 맞지? 네. 됐는데 이 식이 뜻하는 게 뭔지 한번 확인해보자. 야, x가 뭐였어? 시간. 네. 시간. y가 뭐였어? 이동거리. 100에다가 시간을 곱했더니 이동거리가 나왔네. 네. 200에다가 시간을 곱했더니 이동거리가 나왔네. 네. 니네 생각해봐. 이동거리는 뭐 곱하기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럼 200. 뭐지 모르겠는 녀석하고 시간을 곱했더니 이동거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속력이에요. 그렇죠. 100과 200은 두 사람의 속력이에요. 맞아였더라. 알겠어요? 물론 2학년 때 이걸 우리 기울기라고 불렀지. 네. 자, 맞다는 우리가 거야 그러면. 속력이야 두 사람의. 아니 진짜 짜증나요. 됐니? 네. 자, 그럼 속력을 구하긴 했는데 그럼 뭐를 계산해야 되냐면 규호가 자 위에 있는 애가 규호다. 규호가 더 빠른 거죠. 네. 그럼 규호가 공원에 도착하고 몇 분 후에 늦게 도착하는 동기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를 시간차를 물어본 거죠, 이거는. 네. 자, 그러니까 단순 계산이 가능해. 야, 공원까지가 2km야. 그럼 거속시의 기본은 뭐였어? 단위 맞춰주는 거잖아. 네. 야, 이거 200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단위가 네. 뭐예요? 200 미터 퍼 분이죠? 네. 분속 200m인 거지? 2000이 그러면 거리의 단위를 미터로 바꿔줘야지. X는 이거 많이 10분. 했잖아. 맞죠? 20분. 그래서 10분 차이. 2000m를 몇 분 동안 가는지 계산할 수 있겠죠. 네. 암사 가능하지? 속력분의 이동거리가 시간이잖아. 10분이지? 맞아요. X는 10분. Q는 얘는 20분 걸리지? 그럼 10분 차이. 자, 그럼 10분 차이 나는 거 확인됐네요. 네. 따라서 답은 10분입니다. 라고 하면 안녕히 계세요.